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자료를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시장이 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좀 뭐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올리는 것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상승을 했고 그때 또 이제 그 연준 의원이 좀 시장 참여 발언을 해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상승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는 뭐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6월물 60분봉 그래프입니다. 네, 선물로 보면은 이제 355를 쌍봉으로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쭉쭉 밀어서 자, 뭐 305까지 갔다 왔습니다. 305 가서 뭐 트럼프가 뭐 유예한다고 해서 20포인트, 15포인트, 20포인트, 320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근데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30 정도, 327.50 보시면은 지금 12월이니까 1월 달 보면은 1월 달이 한 저점이 한 이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에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325와 300 요거 위에 올라가야지 추가적인 이제 위로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단기간에 320와 330을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위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여기서 좀 더 흐름을 보이다가 물량 소화를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승을 위한 돌파 마디는 325와 330 여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월 달과 3월 달이 보면은 외국인이 이제 옵션이 이제 그 3월물이 시작한 데 쭉 바로 올렸다가 또 밀었다가 올렸고 또 옵션 이제 4월물이 시작하니까 또 급하게 바로 올려서 또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상당히 패턴이 너무 좀 똑같았고 이상하게 고점 가니까 외국인이 포지션을 이제 밑으로 다 이제 변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얘들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시장은 이제 급락을 연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355에서 305까지 뭐 삽시간에 내려와 버렸죠. 보시면은 한 40포인트가 내려온 건데 355에서 305는 내려왔는데 이제 코로나 때도 이제 한 달 이제 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한 달이라기보다 한 2주 뭐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고 이제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잘 이제 해지를 하면서 잘 왔는데 이제 만기주 같은 경우는 만기 하루 남겨두고 예, 수요일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목요일 만기 날에 요 식당 하자마자 320에서 시작해 버려 가지고 수요일 야간에 그래서 다행히 제가 깨어 있어 가지고 저 위로 가는 걸 이제 콜 매도한 걸 다 청산하고 이제 위로 매수를 해서 뭐 손실은 최소화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장에서는 좀 뭐 저도 손해를 좀 보았습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옵션 만기를 딸 때 이제 위클리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본물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위클리가 이제 프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해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데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좀 봤고 그 전에는 이제 위클리가 항상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있기 때문에 이제 위클리 옵션으로도 이 옵션의 거래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뭐 옵션이나 선물이나 다 이런 것들은 해지 상품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적으로 해지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해지로 잘 이용을 하면
이만큼 또 좋은 상품을 얻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장을 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선물의 상승과 하락이 단타식으로 해서는 결코 오래 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옵션의 시간 프리미엄을 잘 이용해서 고가 이제 해지를 잘 해서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이죠.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제 그림으로 딱 보면은 여기도 일봉상에는 317.50과 320. 지금 이제 320요, 요 322.35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20과 317.50 요 정도는 이제 막아줘야지 이제 밑으로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붕괴가 된다 하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하단은 300으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317.50과 322 일봉상으로는 어떤 좀 지지를 받아야지 보시면은 이쪽 보면은 좀 지지를 받으면은 위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332 목표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락 관점에서는 317.50과 320 붕괴한다고 하면 하락으로 배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봉 그래프인데요. 이 주봉이 이제 단순하게 양봉입니다만 이게 많은 걸 레포하고 있죠. 시가가 320.35 정도 왔는데 여기 305, 303.15까지 찍고 지금 종가로 여기 올라왔으니까 야,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봉으로는 뭐 빨간 봉이지만 여기 참 아픔이 묻어 있죠. 뭐 단타로 들어오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혼합해 가지고 끌고 가는 기관이나 어떤 투자 회사들은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표면상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마 이번의 변동성에 좀 손해 본 업체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죠. 뭐 옵션 만기 하루 전에 쭉 밀었다가 옵션 만기 당일날 갭으로 뭐 15포인트 떠서 시작했으니까 이걸 누가 대응해서 맞겠습니까? 이런 이제 갭으로 10이나 15포인트로 이렇게 움직여서 시작해버리면 옵션의 프리가 물론 이제 또 만기 같은 경우는 다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원월물이 프리가 더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계속 또 계약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해지 관점에서는 갭으로 너무 큰 이제 값의 이동이 있으면 그 갭에 의한 손실을 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다. 아무튼 이 주봉은 330가 305까지 움직인 상당히 큰 흐름의 예, 아픈 역사를 가진 주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봉이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쪽 라인이 315죠. 315 위에서만 충분히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요 위쪽으로 330과 347, 350을 또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이제 월봉이 파란봉입니다. 자, 끄트머리가 여기 303.15까지 쭉 이제 시가가 여기인데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들어 올려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종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월봉상으로는 360과 357.50 이쪽 라인이 이제 고가 라인이 지금 되는 거고 이제 하단선은 이제 몸통으로 봤을 때는 317.50.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한국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317.50을 지킨다고 하면 이제 위로 보면 되고 이제 이쪽 가까이 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일단은 뭐 357이나 360 가까이 오면은 이제 청산하고 밑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렇게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317.50 위에서만 이제 잘 받아준다고 하면 이제 매수를 해서 위로 가는 걸 베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단 라인은 357.50, 340 되겠고 하단 라인은 317.5, 뭐 이렇게 340가 뭐 좀 크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다 과거 데이터죠. 앞으로는 뭐 새로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난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물골물은 이제 그래프 프로파일을 보면은 이제 328과 330 이쪽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 7거래일 정도 60분 봉으로 일자별 누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쪽 라인에 있다가 쭉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밀렸는데 다행히 310, 315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서도 가격이 여기 310과 315는 강한 또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 여기 지금 값이 323.35라고 하면은 또 여기 이제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위쪽으로는 쉽게 가는데 또 328과 333에서는 또 저항이 맞고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걸 뚫는 게 쉽게 뚫리면 또 위로 쉽게 갈 수 있겠죠.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자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대응 방안인데요. 뭐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참 무의미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뭐 좌충우돌 하는데 뭐 수요일 밤 아니더라도 화요일 밤도 뭐 난리 쳤죠. 뭐 나스닥 경우를 보면은 뭐 한 마이너스 1% 있다가 갑자기 4%까지 뛰었다가 또 그걸 뭐 몇 분 안에 또 마이너스 봉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뭐 올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쇼크브링이 나겠죠. 이제 미국은 이제 공매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쇼크브링 뭐 15%, 12% 나가는 건 쇼크브링입니다. 공매도 친 걸 빠르게 또 물량을 손실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이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또 공매도 청산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또 시장이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정상적이고 아주 뭐 원활한 매매가 될 수 있게끔 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건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응방을 말하면 지금 시장의 내부 흐름보다는 시장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간 수준이 거의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시장을 분석해서 대응할수는 한계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으로서는 시장을 물론 따라가고 대응해야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역 관련 외부 변수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제 90일 유예됐습니다. 보시면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부분이 이슈화되면은 뭐 급락을 10포인트, 15포인트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제 그게 또 발표되면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시장의 예측 불가능 흐름으로 인해서 투자 관련 회사들의 알려지 않은 손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의 이제 가치가 지금 떨어지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헤지 펀드들의 이제 레버리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마진콜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10년 국채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가 오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 때문에 아무튼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해지가 될 수 없는 네,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움직였고 다행히 저는 그 수요일 야간 2시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잠을 자신 분들은 큰 손해를 받겠죠. 자, 최근 미국 헤지펀드의 채권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소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채의 대량 시장 출현으로 미국 10년 국채, 미국 30년 국채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이제 뭐 신문에서 내용을 봤습니다. 전체 금융시장의 대부분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가 됩니다. 그만큼 국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자를 주고 변동성도 낮고 하지만 국채의 변동성이 너무 커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은행의 파산도 결국은 채권 때문에 파산이 된 거죠.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는 상당히 시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상 가능한 것은 충분히 미국이 연준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하락의 위험이 엄청 커진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종합할 때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장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짧게 스트레스 없이 시장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선물 시장은 일단 상단 라인인 355, 이제 올해의 355를 두 번 확인하고 미력과 하단 라인은 305, 310에서 이미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 355 부분 가면 매도를 치고 305나 310에 있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고, 그래서 위로 갔을 때 청산은 355에서 청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값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55를 돌파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355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 지수가 역사적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PBR 뭐 0.8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2400, 2382, 뭐 PBR 0.8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오더라도 단기 급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빠른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 발생한 악재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3,400, 2,400, 2,380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17.50이 무너지고 305, 310이 재차올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매크로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수렴하는 시장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상당히 이거는 저도 뭐 솔직히 코로나 때는 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변동성 커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는데 이런 시장이 빨리 안정화돼서 좀 정상적인 하락을 하더라도 단계로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가고, 상승을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바른 파생 아카데미라는 이제 교육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옵션 레버리지를 이용한, 옵션 프리미엄을 이용한 투자를 실전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을 좀 이제 교육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옵션 아카데미 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메일도 보내드리고, 또 바른 파생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 또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뭐 회원이 많지 않고, 또 이제 가입을 승인해줘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뭐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뭐 좀 노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좀 제2의 봉급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뭐죠? 그 정년 아니고 이제 중간에 회사를 퇴임했는데 뭐 딱히 뭐 일자리가 좀 힘들고 뭐 전업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십시오.